네, 저희가 2주 전에 이 시간을 통해서 친절한 경제시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의 어떤 경제적인 배경에 대해서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설마 했는데 러시아가 끝내는 정말로 침공을 감행했고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강국들은 예고한 대로 여러 가지 강력한 경제 제재들을 연이어서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 경제 제재가 지금 현재 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들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박주원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이게 특히나 이제 스위프트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네.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배제시키겠다고 네네. 예, 이렇게 발표가 나왔는데 네. 자, 이게 그냥 여기서 배제된다는 것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에는 그렇죠. 이게 무슨 전쟁에 영향을 줄 수나 있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상당히 강력한 제재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것인지 좀 네, 설명 먼저 좀 개념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면 여기도 또 영어가 들어와서 죄송한데, 네. 아무튼 이제 이게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이제 국제은행강 통신협회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계 각 금융기관들이 달러로 결제하는 세계적인 결제 시스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러시아를 배제한다. 그럼 러시아는 달러로 하는 러시아의 모든 경제 주체들은 달러로 하는 국제적인 결제 시스템에서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엄청나게 그 타격이 있는 건데 왜 이 스위프트를 때렸냐면 네. 그 전에 아마 얼핏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거 러시아의 제재를 하는데 세컨다리 보이콧이라고 그래서 네. 러시아 금융기관을 딱 지정을 해서 미국이 야 니들 러시아 이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면은 안 돼. 니들도 얘네들하고 하지 마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하고 별로 사이가 가깝지 않은 뭐 중동이나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이 몰래 거래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아예 이거 안 되겠다. 그 반성문 쓰라고 할 때 안 되고 너 아예 그냥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징벌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네. 가장 가벼운 게 반성문, 그다음에 근신. 학교 구석 책상에 앉아갖고 아니면 정학. 이거는 이제 완전 이제 무기정학을 때린 거죠. 무기정학. 학교에 나오지 마. 학교 들어오지 마. 네, 금융결제 무기정학. 그러면은 완전히 세계 경제 시스템에서 러시아를 이제 고립시키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무역이나 그렇죠. 수출 수입 네. 함에 있어서 외국과의 어떤 거래를 함에 있어서 이 시스템에서 빠지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불가능해지는 러시아의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네. 모든 경제 주체도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제 자녀가 네.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학자금 보내야 되잖아요. 방법이 없구나. 예, 달러로 못 보내요. 어허. 그러면 뭐 루블화로 보내면 되지. 네. 근데 스위프트에서는 달러로만 결제를 해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엄청나게 이제 강력한 조치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옛날에 스위프트로 제재 받은 곳이 어디 있나? 네. 가장 최근에 있었나요? 딱 이란하고 북한 두 개밖에 없어요. 이란하고 네. 북한. 2012년도에 이란이 이 스위프트 축출이 돼갖고 네. 거의 그 경제 규모가 30%가 줄어들고 엄청나게 그래서 2015년도에 미국하고 핵 합의를 만들게 된 배경이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란도 원유 수출해서 달러로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그걸로 먹고 사는 나라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는 돌아왔고 여전히 여기서 배제된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네. 네, 거기는 폐쇄 국가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개념이라든가 왜 미국이 했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러시아를 스위프트에서 이제 결제 시스템에서 배제를 한다. 이 러시아나 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렇죠.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특히 우리 경제에는 또 어떤 영향이 그렇죠. 있을까? 일단 예. 먼저 러시아는 엄청나게 타격을 벌써 받고 있죠. 네. 며칠 전에는 루블화 가치가 20% 하락됐는데 네. 오늘 체크해 보니까 그 전에 대비해서 루블화 가치가 40% 하락. 그 정도입니까? 예.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금리가 20%가 인상됐어요. 음흠. 익숙하지 않아요? 네. 우리 IMF 때 그랬어요. 그 정도. IMF 때 우리 원화 가치가 대폭락을 환율이 엄청나게 뛰었고 맞습니다. 그때도 막 금리 상품도 뭐 18% 상품짜리 나오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달러가 이제 부족하게 되니까 달러 유출 방지하는 매일 정책도 나오게 되고 또 주가도 연일 폭락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음에 그 물가도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러시아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타격을 받는데 그러면 여기서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러시아가 그러면 이대로 주저앉을 거냐? 그럼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스위프트 결제 시스템에 대비해서
2014년도에 이미 러시아 한번 크림 반도 침공해서 합병을 네네. 해버려갖고 그때 한번 제재를 받았어요. 음. 그래서 야 여기 말고 우리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자체로 만들자. 네네. 그래서 이제 그 SPFS라고 자기네들 만든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 활용할 것 같다 하는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전체 그 결제 거래량에서 요 시스템에서 되는 게 20%밖에 안 돼요. 물량이 크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러시아 은행들끼리 거래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것도 활용도가 좀 낮고 또 하나 지금 현재 러시아의 가장 친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또 예, 올림픽에 딱 가고 혼자 갔잖아요, 푸틴. 네네.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이 제가 한번 그 전에도 말씀드렸으면은 자기네들 그 위안화 관련된 이제 그 결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것도 세계적으로 비중이 적어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플랫폼 여기야 야놀자 뭐 만들어도 손님이 많아서 손님이 많아야지. 야 거기 가면은 뭐 먹을 거 많대. 네. 뭐 좋은 스파우스 많대. 그러면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볼 것이고 업체들도 아 거기 가면 사람들 많이 오는데 할 건데 결국 이 결제 시스템에서는 사용하는 사람들과 거래량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아주 역할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거 활용해도 별로 돌파구가 좀 안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새 러시아가 하고 있는 게 뭐냐? 결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 그 전쟁이 지금 전쟁이라고 저는 말도 하기 싫은데 네. 그 일방적인 뭐 살상이죠, 그렇죠. 침공이죠. 그래서 예.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도 이 군수 이 물품 자금을 이 비트코인으로 해외부터 받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러시아도 또 마찬가지로 이 그러니까 비트코인 금액이 엄청나게 지금 그렇게 또 활용이 상승하고 되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요렇게 좀 한번 좀 딱 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모르겠습니까? 미래 딱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달러 중심의 이 통화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가상화폐로 만약에 돌아가게 되면 이건 특정 국가나 세력이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달러 패권이 약화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미리 이 러시아 가상자산 거래도 차단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러시아가 중국이 친하니까 서로 간의 결제 시스템 갖고 결제할까봐 계속 중국한테 메시지 날려. 너 이 판에 끼지 마. 너 들어오면 큰 거 다친다. 네. 지금 그렇게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는 아마 좀 타격을 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받을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요새는 이제 세계 글로벌 경제니까 네. 러시아만 타격받는다 다른 나라는 타격 안 받을까요? 서로 다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 타격을 받는 게 유럽인데 그 맨 처음에 스위프트에 주저주저했던 나라가 대부분이 이제 독일, 이태리.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서 가스 전체 사용량 가스의 수입 비중이 러시아산 비중이 40% 되는데 독일하고 이태리의 의존도가 가장 커요. 네네. 근데 그거 안 되면 당연히 원자재 자기네도 물가 지금 또 올라갈 거예요. 것이고. 원재료니까. 네. 그래서 이런 유럽에서 주저주저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뭐 이게 효과가 어느 정도 클 거냐. 근데 이번에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 은행 전부가 아니라 선별한 일부 러시아 은행이라고 나왔어요. 그 처음부터 러시아 쪽 은행 300개 빵 막으면 유럽화 모든 거래가 확 막히고 자기네 타격을 받으니까 네. 한 선별할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니네 이렇게 할 건데 푸틴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제재 수위를 높여가겠다. 결국은 이제 푸틴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네. 푸틴이 지금처럼 더욱더 막 그 금지 살상 무기 진공 폭탄이나 집석탄을 쓰고 민간인 무차별 살상을 하게 되면 여론이 높아게 되면 네. 유럽도 나도 피해를 보지만 완전히 모든 그 러시아 은행가 전면을 끊을 거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강할 거는 푸틴 하기에 좀 달려 있는 거죠. 서로가 잃는 것이 참 많은 게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건데 그렇죠. 푸틴이 이렇게까지 지금 나올지는 아무도 지금 어떻게 보면 예상을 안 했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이러고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다행스러운 네. 거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 미치는 영향은 그럼요. 어떨까? 예. 다행이라고 봐야 되나요?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 비중이 한 1.6%밖에 안 돼요. 전체 아하, 중에서. 예. 그런데 그 중에서 타격받을 섹터는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많이 팔잖아요. 네, 공장도 네. 있고 네. 자동차 부품, 그다음에 조선업계, 반도체, 네. 그다음에 가전제품, 우리나라 가전제품 많이 음. 팔리죠. 여기는 타격을 분명히 좀 받을 것 같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 수입하는 거 아무래도 가스를 원재료로 네네. 할 수 있는 이런 수입품 뭐 나프타 같은 거. 생각보다는 경쟁량이 크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우리가 특히 수산물, 우리 다 러시아 수산물이잖아요. 네. 이거는 아마 굉장히 가격이 오를 거예요. 네. 근데 이 우리나라한테 더 영향을 미치는 거는 그 스위프트보다는 포괄적 경제 체제. 그래서 미국에서 한 건데 한국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기술이 사용되면 러시아 수출이 금지되거든요. 네. 이거 굉장히 좀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스위프트보다 우리 한국에서는 더. 앞으로는 그러면은 이게 이 전쟁이 아까도 얘기하셨던 것처럼 일방적인 이 공격이 결과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만들까요?
그 세계 경제의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항상 그 경쟁은 어떻게 하면 맨 처음에 제조 경쟁, 좋은 물건을 서로 만드는 거. 네. 그다음에 제조 경쟁하면 돈이 남잖아요. 그럼 무역 경쟁. 그다음에 무역을 하다 보면 돈이 남죠. 그러면 군수 경쟁. 군수 경쟁 최종은 금융 경쟁이거든요. 네. 근데 금융 경쟁에 금융 전쟁이 이제 가속화가 될 거다. 근데 지금 딱 그 스위프트를 막아버리면 러시아가 피해볼 것 같지만 러시아는 계속 그 스위프트 말고 대체적인 은행 결제 시스템을 계속 도모할 것이고 중국과 연대해서 결국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야지 거기에 결제 시스템이 들어오는 것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역으로 이게 달러 중심의 기축통화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비트코인도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이런 영향들. 근데 결국은 신냉전 체제가 옛날에 러시아가 붕괴되면서 없어졌었는데 다시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를 한 축, 그다음에 미국을 한 축을 둔 이런 신냉전 체계가 많이 좀 고착화될 것 같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취약계층이 결국 피해가 굉장히 부의 집중이나 안길 양극화 것이다. 이 예. 문제는 계속 고쳐가 될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네. 속에서 우리 가톨릭이나 교황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진다. 긍정적인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친절한 경제시 박지원 지속가능경제단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